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5번째 시간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그 선물에 대한 여러 그 기본 지식을 금리 선물에 응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금리 선물은 기초자산이 금리거나 채권인 경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그 리뷰하는 시간도 잠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습니다. 먼저 금리 선물은 선물 가격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I는 그러니까 기본 포뮬라가 S0 곱하기 2의 RT라고 하면 S0에서 I를 빼주는데 이 I는 채권 선물, 금리 선물의 경우는 만기 전에 이자 지급하는 부분은 아직 내게 아니니까 빼주자 그랬던 얘기 기억하시죠? 이것이 금리 선물 가격 결정하는 기본 공식이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가 있습니다. 그 최저리 레이트 해가지고 국채금리도 뭐 T비리냐 국채가 저 T비리 만기가 짧은 건 T비리 있고 T노트 긴 거는 T노트, T본드까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채금리를 트레저리 레이트라고 하고 그 런던 시장에 은행 간 거래할 때 일종의 정기 예금이죠. 그 유로 달러 예금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여기 다 적용되는 건데 그 거기에 적용되는 기본금리가 이제 리보 은행 간 국제금융시장에 있어서 그 센터가 영국이거든요. 그 적용되는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금리 사이의 차이를 이른바 테드 스프레드라고 하죠. 테드 스프레드. 테드 스프레드는 이 둘 중에서 더 높은 금리가 뭘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리보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 리보 금리에서 최저리 금리를 뺀 기간도 이제 맞춰야 되겠죠. 통상 이제 3개월이니까 T비리 금리 같은 걸로 해가지고 뺀 그 금리 차이가 소위 그 테드 스프레드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금융위기 중에는 확 테드 스프레드가 커지기도 하죠. 근데 파생 상품에 관한 한 기준금리는 리포 금리라고 합니다. 리포 금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리포라고도 하고 repurchase agreement 라고 해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파는데 다시 매수할 거를 전제로 파는 겁니다. 그때 적용되는 금리를 리포 금리라고 하고 영어로 리포 레이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그 파생 특히 이제 선물 시장에서 뭐 돈을 빌리거나 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통상 이제 리포 금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리포 금리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매달 한 번씩 기준금리를 뭐 올릴지 내릴지 이런 거 발표를 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기본적으로 리포 금리를 조금 그동안은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조금 올렸었죠. 최근에. 파생시장에서 돈 빌릴 때 적용되는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이 이제 많은 경우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경우가 많고 그때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리포 금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이것도 뭐 금리에 대한 기본 지식인데 복리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자 계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지난번에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00불짜리가 연속 복리 계산을 하면 T년 후에는 100 곱하기 2의 RT가 된다고 했죠. 이것을 이건 연속 복리로 계산, 복리되는 게 뭡니까?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연속적으로 이자가 붙을 때 이자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복리 이자가 붙는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요 식이 1년에 한 번씩 복리 계산이 된다고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복리 계산이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0, 그 원금이 100이라고 하면 1 플러스 요 R을 둘로 나눠줘야죠. 이건 연금리라고 봤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둘에 2 곱하기 t가 됩니다. 2 곱하기 t. 만약에 365일 하루에 한 번씩 복리 계산이 된다? 그러면은 100 곱하기 1에 이 R은 연금리라고 놓고 365 T승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요 금리 자체가 이 연금리가 R일 때 1일 금리가 되겠죠. 그거를 매일매일 복리 계산이 돼서 T년 동안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일반화시키면은, 요 식을 일반화시키면은 100에 1 플러스 R에 N승 NT 뭐 이렇게 되겠죠. 이 N을 리미트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산수 배운 지가 오래돼서 이런 뭐 리미트 기호 같은 게 조금 생소하면 중요한 거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N을 무한대로 가져가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재 가치는 거꾸로죠. 미래의 100불, T년 후에 100불을 받는데 이것의 현재 가치는 100의 e to the 마이너스 R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거꾸로 100을 1 플러스 R에 T로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100을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T로 나눠준 거고, 이건 1년에 한 번씩 복리 계산할 때고, 뭐 여기다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요식과 요식과의 관계를 이코로 놓고, 100, 100은 서로 똑같으니까 상쇄가 되고, 요거를 RM이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연속 복리 금리를 RC라고 했을 때 이 둘의 관계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좀 여기가 지저분하지만, 이건 유도 과정은 솔직히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고요. 요 연속 복리를 RC라고 그러고, N 기간마다 복리 계산이 되는 거를 RM이라고 했을 때, 이 RC와 RM 간의 관계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RM을 알 때 RC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 RC를 알 때 RM을 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공식 정도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연속 복리, 뭐 1년에 N번 복리가 될 때, 이거는 연금리입니다. N번 복리 계산이 될 때 연금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걸 N으로 나눠야지 그때마다 복리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것을 컨티뉴어스로 연속적으로 복리 계산을 할 때는 RM을 이런 공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거꾸로 연속 복리를 N 기간마다, N 기간이군요. N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조금,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혼돈스러운데, 조금 전에 이게 N이었습니다. N 기간마다 복리 계산이 될 때, 연속 복리를 N 기간마다 복리 계산되는 것에 연금리로 환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